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회 예약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연회 예약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회 예약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 연회 예약의 상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회 예약의 전반적인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회 예약실 근무자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회 예약실은 내방 고객 혹은 인터넷 그리고 팩스, 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예약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회 예약을 접수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SS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즉 서비스 마인드와 세일즈 정신을 최대한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의 전화 문의나 내방 고객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연회 예약실 직원은 고객에게 원활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회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식음료 상품의 종류와 가격, 그리고 각 연회장의 수용력과 테이블 배치도, 그리고 각종 기자재 보유, 그리고 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 호텔의 모든 메커니즘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연회 예약실 직원은 고객이 문의했을 때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도의 협상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 상담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미소, 그리고 명랑한 음성,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전화를 받을 때도 항상 미소 띤 얼굴로 내방 고객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화 응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첫 서비스 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연회 행사가 자신의 호텔로 유치하느냐 혹은 타 호텔로 유치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특히 이 전화는 통화자의 음성 하나로 자신의 이런 매너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밝은 미소와 명랑한 음성 그리고 정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통의 대화에서는 의사 전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표정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이 전화는 목소리의 표현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비록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눈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 상담을 할 때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내방객을 대하는 표정과 전화 상담을 할 때의 표정이 같죠.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응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전화 응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억양, 음량, 속도 조절을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는 이 예약 장부, 그래서 필기구 등과 같은 메모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주 작은 내용이라도 내가 예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때 이 판촉사원을 통해서 다시 방문을 하거나 불가능한 행사의 경우라도 이 호텔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입사원의 경우는 특히 이 메모를 해서 예약 상황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사에게 항상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예약이 성사되는 경우에도
이 고객이 원하는 모든 요구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만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다수의 고객을 상대를 하는 거지만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용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화기를 드는 순간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부서명, 직책명, 그리고 이름을 말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은 분명하고 정중하게 해야 되고요. 반드시 표준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화응대의 말하기 방법입니다. 우선 명령형에서 권유, 청유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다리세요 라는 말을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투를 다시 전화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땡땡땡 하셔야 합니다를 괜찮으시다면 땡땡땡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부정형의 말은 긍정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보다는 곤란합니다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고객이 요청하는 내용들은 불가능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조체에서 정중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안 계시거든요.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뭐뭐뭐 해주실래요? 이 말보다는 뭐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연회예약실의 직무,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연회예약 지배인입니다. 이 연회예약 지배인이 하는 일은요, 연회예약실을 총괄 운영을 하고요, 이 코디네이터와 클럭을 교육, 훈련,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주, 월, 연간 단위로 연회 행사 계획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BEO의 발행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위한 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회 서비스 부서와 관련 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서 연회 상품을 매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회 예약 지배인은 연회 예약실을 총괄을 하면서 매출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연회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 기존의 고객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회 예약실, 그리고 판촉실, 그리고 서비스 부서까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배인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코디네이터 혹은 클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클럭은 직급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같은 직급일 수도 있겠죠. 이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 고객의 연회 예약 상담과 예약을 하고, 방문 고객이 연회장을 보기를 원하면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쇼잉을 시켜줘야 되고요. 연회 행사 지시서를 직접 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회 서비스의 준비 상황과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워, 배너, 사진 등 고객의 옵션 사항이 있을 때 외부와 연락을 하고 체크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텔을 대표하는 호텔리어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를 품위 있게 유지하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yes,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은 실제로 일반적인 연애 예약을 상담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애 예약 절차는 6가지 절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날짜와 시간을 상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행사에 어울리는 펑션룸을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수 인원을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료를 협의해야 됩니다. 이 음료 부분은 호텔 매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너와 사인보드를 협의하고요. 그리고 기타 옵션을 협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짜인데요. 자, 날짜를 상담할 때는요. 우선 고객이 원하는 날짜를 제시하면 미리 예약 장부를 열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회장의 사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그 날짜에 원하는 규모의 연회장이 미리 예약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가 문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약이 확정된 것인지 혹은 잠정적인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파악하는 기준은 디파짓, 예약금이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디파짓이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이 잠정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약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빨리 예약금을 입금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요구한 날짜와 시간에 다른 예약이 있으면 다른 날짜를 유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수기이거나 비수기였을 때도 호텔 입장에서는 항상 조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회장의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호텔 상품은 비저장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재고가 불가능한 무형적인 상품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어떻게든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절차를 그림으로 봤고요. 다음은 시간대입니다.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법은 연회장을 대여만 할 때, 그리고 연회장을 대여하면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연회장을 대여만 할 때는 우선 시간대를 구분해야 되겠죠. 오전 시간대인지 오후 시간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풀타임으로 오전과 오후를 모두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회장 대여와 식사를 할 때는 조식, 중식, 석식 시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을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시간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 날짜와 시간이 배정이 됐으면 펑션룸을 배정해야 되는데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인원수에 맞는 연회장을 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플랜을 고려해서 연회장을 배정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앞뒤의 행사 시간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연회장을 파티션해서 배정할 때는 어때요? 이런 좀 소리가 있는 이런 음악 소리가 있는 가족 모임,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되는 세미나, 이런 행사들은 어때요? 나란히 배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사가 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펑션룸의 배정이 끝나고 나면 이 식수 인원을 협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불 보증 제도와 예상 인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회 행사는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 예약 인원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겠죠. 이런 변동폭이 심하면 호텔과 이 고객 모두에게 피해가 오게 됩니다. 주로 가족 모임 행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석과 음식이 부족해서 컴플레인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예약 인원보다 적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사가 썰렁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음식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객들도 간간히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텔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두 가지 제도, 지불 보증과 예상 인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지불 보증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런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원의 감소와 상관없이 고객이 지불을 보증하는 인원수예요. 그래서 최소 인원 몇 명을 개런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expect 라는 것은 인원의 증가를 대비해서 음식의 양을 준비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0% 내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 인원을 보증하고 10%를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행사를 하는데 300명이 온다 그러면은 개런티 인원을 보통 270명 정도 개런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원수 부분은 어때요? 예약 시작일로부터 행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까지도 변동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3일 전까지는, 혹은 인원수에 따라서는 뭐 한 달 전, 일주일 전까지는 호텔에서 미리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식재료 구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원수는 확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일날 인원수가 많이 오버가 되면 10% 이상 오버가 됐다 그러면 기존의 호텔 그 부대 시설이 있잖아요, 레스토랑이. 그래서 그 레스토랑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협의를 미리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3개를 준비했는데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매우 쉽게 되겠죠. 자, 예제 1번 보시면은 연회장 뷔페 인원을 100명으로 개런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당일 90명밖에 오지 않았다면 몇 명분을 계산해야 될까요? 네, 100명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양식 세트 메뉴로 50명을 개런티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 인원을 몇 명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55명이겠죠. 10% 초과가 됐을 때 음식을 준비가 가능하게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식 세트 메뉴로 50명을 지불 보증을 하고 개런티를 하고 예상 인원은 55명까지 했겠죠. 그런데 당일 53명이 참석했다. 그러면 몇 명분을 계산해야 될까요? 네, 53명분을 계산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른 식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뷔페와 칵테일 리셉션의 경우 물론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들은 20명, 30명이 와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뷔페는 한번 준비할 때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 인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은 보통 50에서 60명분부터 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뷔페 가격을 최하 가격이었을 때 50명 이상이면 따로 연회장에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A호텔의 연회장 뷔페는 최소 인원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가가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하 단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최 측에서 40명으로 뷔페를 하고자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40명이면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 대신 음식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매출액을 보면 50명 기준으로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명으로 환산해서 40명으로 150을 나누면 37,500원. 그래서 40명이 되면 최하 단가 37,500원으로 맞췄을 때 40명 인원도 단체 뷔페가, 주문 뷔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음료 부분 협의입니다. 자, 우선 이 연회장에서는 모든 음료를 취급할 수가 있는데 이 음료 판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테이블 서비스 형식과 바 서비스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이블 서비스는 원하는 음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직접 따서 마시고 그 소비량만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테이블 서비스예요. 그리고 바 서비스는 이동식 연회장 바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 고객이 직접 바에 와서 음료를 선택해서 마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는 종류가 있는데 국산과 하우스 브랜드들로 구성된 스탠다드 바와 이 수입 음료 그리고 프리미엄급으로 구성된 딜럭스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계산 방법은 소비량 내지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예약 시간과 참석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약 시간과 참석자 수, 그러면 시간의 경우에 스탠드바는 1시간당 2만원, 그리고 2시간당 3만원, 뭐 이 정도로 정하게 되는 거고요. 딜럭스 바의 경우에는 플러스 15,000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당연히 호텔마다 다르고요. 음료의 품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우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 호텔 내부에서 와인 같은 음료를 잔 단위로 판매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품질은 보통급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콜케이지라고 하는 음료 제공 방법이 있어요. 코카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콜케이지라는 것은요, 고객이 호텔의 음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져온 음료를 호텔 측에서 바 또는 테이블에 세팅해서 잔과 얼음, 생수 같은 것을 제공해주고 병당 서비스 차지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료나 음식 같은 것은 호텔에 반입이 안 되겠잖아요.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객들이 그 예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음료를 반입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호텔과 이 주최 측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반반씩, 뭐 기본은 호텔 음료를 쓰고 추가적인 부분들만 반입을 해라,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비싼 위스키나 와인의 경우 병당 코카지 차지를 높이고 찐이나 보드카 같이 값이 좀 저렴한 것은 낮게, 그래서 음료 가격에 따라서 이 콜카지 차지도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호텔들이 이 프로모션 행사로 이 콜카지 차지를 저렴하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직접 와인을 가지고 와서 이 호텔과 같은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비만 받는 그런 프로모션 상품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와인 중에 가격이 가장 비싼 와인과 가장 저렴한 와인의 종류를 쓰고 각 와인의 특성을 작성을 해보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와인의 가격은 호텔 가격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 시판되는 그 가격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